배우자는 의논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제 멋대로 살죠. 멋대로 산다. 그래서 제가 제 멋대로 사는 것들을 저희 이제 지역 친구들은 알고 있지만 그런 지역 친구들조차도 어떻게 너는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네 멋대로 사느냐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게 되기 마련이죠. 자, 비트코인 아니면 내가 집을 어디 살지,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우리 애를 보낼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이제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애인이 있다거나 이렇게 의논할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크게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나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배우자가 뭐라고 한다. 나는 작고 멀고 헌 집에 이사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뭐라고 한다. 이제 이것과 거의 이제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 문제에서 뭐 기본적인 뭐 태권도 학원 이 정도는 금액이 낮으니까 이제 별로 거부감이 없을 건데, 이제 영어 유치원 정도 이제 어린 아이에게 돈을 크게 넣을 만한 뭐 이런 것들이 대표되는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그 초등학생들 무슨 뭐 고시 본다고 하잖아요. 초딩고시 학원 뭐 거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런데 뭐 배우자가 어떻게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당신이 배우자가 있든 애인이 있든 혼자 살든 어쨌든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점이 되겠죠. 뭐 비트코인 사고 싶으면 네 돈이 있으면 사면 되는 거고, 배우자 돈이면 못 사는 거고, 자꾸 헌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나는 작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안 따라온다 그러면 그럼 나 혼자 갈게 그러고 가면 되는 거고, 싫어? 그럼 말면 되는 거고, 이것도 네 돈으로 보내라고 하든가 배우자가 돈을 벌면 네 돈으로 보내 난 싫어라고 하든가 뭐 어느 쪽으로든지 결국에 네 맘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방점이 되겠지요. 자, 이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저희 동생과 카톡을 하다가 제가 요 미움받을 용기를 하도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 책을 접하게 됐던 게 친구가 저는 이제 이렇게 작은 뭐 세상 돌아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센시티브하게 이제 반응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서점에 갔는데 형은 이제 소인배라 너무 막 작은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느끼고 뭔 어쩌다 저쩌다 하도 얘기하는 걸 보면서 형은 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며, 마침 책 제목이 딱 미움받을 용기니까 저한테 별 생각 없이 이제 선물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말하는 모든 문장에 말을 한 2마디 하면 그 중에는 미움받을 용기에 뭐라고 했었다, 아들러가 뭐라고 했었다, 너의 인생의 선택은 다 너가 오늘 아침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책 선물을 괜히 했다며 쓰는 숨을 지었던 기억이 약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요 친구는 지금 여기 동탄에 함께 걷는 한의원에서 지금 성황리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이고 계십니다. 그렇고요. 자, 배우자는 유유상종의 결정체이죠. 베스트 프렌드의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유와 거의 비슷한 사유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이야기는 곧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인 거죠. 저만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이 항상 비슷한 사유 체계를 가진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사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행동을 저희 색시가 99.9% 동의를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각자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안 싸울 수가 없죠. 싸우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유유상종이 아닌데 잘못 아는 거예요. 나는 얼떨결에 결혼했고 유유상종이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럼 실수한 거죠. 그러면 그냥 이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유유상종이 많은데도 자꾸 싸움이 납니다.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너의 사고의 흐름을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서 따르는 그 과정이 어떻고 그것에 따라 내 마음이 어떻고, 요거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감정이 어떻고 그리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전달을 했다면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내 베프에게 나의 상황을 내가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내가 그때 느꼈던 나의 감정을 충실하게 진실되게 설명을 했다면 내 베프가 이해를 못하면 그건 베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깨달았어.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 배우자는 안 된다는데요? 그거는 아직 시간차가 있거나 아니면 네가 설명을 언어 1등급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설명을 하지 말고 한방백수TV의 비트코인 폴더를 그대로 통째로 유튜브 통째로 재생 목록을 보내줬어야 되는 건데 너가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문제다. 또는 네가 아직 깨달은 게 아닌 거죠. 어설프게 깨달았으니까 색시한테 어설프게 전달이 되고 이 새끼가 어설프게 이야기하니까 색시는 이게 뭐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인 것이다. 그래서 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명을 개떡같이 했거나 아니면 너가 말로만 뭐 깨달은 척 하지만 실제로 깨달지 않아서 너의 모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네 잘못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혼하거나 아니면 네 잘못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한테는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문제는 이제 내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정말 의논은 그러면 누구랑 해야 되나? 어떡하죠? 저희 아내는 저랑 유유상종이라 아내도 이 상황을 결정하지 못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요 사람한테 질문하면 되겠죠. 형한테 형이랑 의논을 하면 되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선배와 만남, 동기와 만남, 후배의 만남 이런 그루들과 의논을 하는 것이지 배우자는 의논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결정을 했으면 아내나 배우자에게 공유하면 되는데 내가 고민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잘 모르겠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그거를 내 수준의 사람에게 왜 의논을 하죠? 감정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지만 의논은 안 되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루랑 의논을 하고 거의 다 결정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공유하면 그러면 우리 아내는 나의 신랑은 저와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동의가 된다. 동의가 안 되면 이혼해야죠. 유유상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하여 이제 비트코인은 뭐 당연히 사야 되는 건데 문제는 누가 결정하냐? 주 경제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왜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결정하냐면 어떤 사람이 많이 번다는 얘기는 그 상대방이 육아 쪽에서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게 마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거는 주 경제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집은 적당하게 멀고 적당하게 작고 적당하게 구린 집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전세로 치면은 한 1억에서 15억 정도가 되면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 한 이 어딘가에 적당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1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래 10억짜리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어딘가에 적당한지를 결정하면 되고 이것은 역시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결정하냐? 결국에 주 경제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좀 정상화돼서 지금보다 약 40%에서 50%가 빠져 있다면 그렇다면 이 집을 실제로 사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은 주 양육자와 아이가 될 거기 때문에 주 양육자가 결정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곧 망할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 모두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경제인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 경제인이 그냥 결정하면 된다. 단 이거를 제가 어느 정도로 할지 뭐 아직 확답은 안 됐어요. 이게 건물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 다르니까 0년에서 2년 이건 무조건이고 조금 상황에 따라서 한 4년까지 새 집이 사는 거는 뭐 그냥 안 되는 거죠. 새 집은 구린데 비싸죠. 새 집 중국은 아주 난장판인데 가격까지 비싸니까 이런 데 사는 거 아닙니다. 그 화학물질이 이제 장난인 줄 아는데 이제 TV에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지 아는데 이거 장난 아니에요. 죽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정답인 거니까 이런 데는 사람 사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럼 비워놔야죠. 그런데 왜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뭐 죽자는 거니까 살고 싶은 사람 살게 하면 되는 거고 너는 살지 말아라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영어 유치원 이게 좀 문제죠. 영어 유치원 공립 유치원은 한 5만 원에서 6만 원에 뭐 정부 지원금이 15만 원 나온대요. 그리고 어쩌고 블라블라 하는데 영어 유치원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영어 유치원은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어를 가리킨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 유튜브 요거 눌러보시면 자막이 어설프지 않고 이 사람이 자막을 해서 자막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요 아저씨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한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요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 니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끝난 나라에서 영어를 못하면 이 끝난 나라에 그냥 있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2025년도 또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지칭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말지 고민하는 저희 아이는 영어를 못하면 그냥 뒤지는 거죠.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나라 망했는데 뭐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안 한다면 걔를 어떻게 해야 되죠? 취업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생존에 위한 생존 키트를 월 150만 원을 더 들여서 보낸다는 게 1년에 지금 1,800만 원인데 그러면 유치원을 만약에 2년 다닌다면 3,600만 원? 이거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주비행사 교육처럼 거기서밖에 안 가르쳐주고 거기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거라면 뭐 이 정도 돈을 지불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영어를 하는 거는 생존이란 말이죠. 이거 똥 싸는 거 가르치는 건데 야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밑으로 싸는 거야를 가리키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1,800만 원이면 매년 아반떼를 뽑아서 그대로 뽑은 거 김포대교로 갖다 달라고 한 다음에 그대로 레카에서 그대로 한강으로 던져달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너무 작다. 제가 마치 150원이냐 공짜냐를 구분하는 수준으로 느껴진다면 그러면 괜찮지만 저는 좀 너무 좀 과하다. 불가라기보다도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 되겠고 당연히 도움이 되죠. 뭐 영어 저도 또 영어 울렁증 있습니다. 영어 들으면 막 갑자기 울렁울렁거리는데 저처럼 저는 물론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서 주위에서 영어를 해서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쓴다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가격이 좀 임계치가 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좀 소인배라서 원래 좀 그지 출신이라 그런지 좀 마인드가 좀 그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임계치가 넘었다고 판단하고 제가 가격 임계치가 넘었다는 거는 고민의 사유가 아니라 너무 좀 과하다는 이야기인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색시도 당연히 동일하게 생각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저희 아내도 당연히 과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은 주 양육자가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학원의 문제고 아이의 문제니까 그런데 돈이 좀 범주를 좀 넘었죠. like 집처럼 like 부동산처럼 조금 넘어서 이것은 집에서 적당하게 결정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이를 2개 중에 어느 보낼래? 그럼 저도 당연히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 더 내라? 저 싫은데요? 라는 생각이 현재는 든다. 제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아내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방점이 되겠죠. 너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제가 저런 류의 사유를 하는 것에 이제 기저의 사유는 외국을 안 다녀오고 프리토킹을 하는 분들이 지금 널려 있죠. 2025년에 성인 중에 외국을 안 가봤는데 영어를 아주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안 해도 굶어 죽지 않는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다음 세대들은 저기 안 하면 죽는 건데 근데도 그냥 안 배운다? 그냥 중고등학교 때 알아서 배우겠죠. 뭐 유튜브로 배우든 아니면 그 당시에 필요하다면 뭐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때 하는 것이지 뭐 굳이 뭐 유치원 때 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뭐 저거를 굳이 150만 원씩 더 들여면서 한 달에 그렇게 들이는 거는 저는 별로 투자 별로 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커서 자기가 아빠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영어를 좀 배우겠습니다. 뭐 학원을 보내주세요. 문제집을 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 투자는 해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저의 사유가 되겠죠. 자, 그리하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방점은 배우자는 의논하지 않는다. 배우자 의논하면 싸움만 나요. 배우자는 공유하는 거죠. 뭘 공유하냐? 나의 사유를 공유하는 존재라고요. 베프란 얘기입니다. 베프한테 연애 상담해봤자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연애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배우자는 나의 사유, 나의 감정을 감정도 해줘야죠. 감정. 사유만 이제 얘기하면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까지 공유를 해주는 상대다. 그리고 의논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의논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구루들과 상담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내가 왜 구루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됐고 내가 왜 그것을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야 이렇게 의논하고 나니까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나의 베프는 맞네? 맞는 얘기네? 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안 싸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거 스캠이에요. 이혼을 왜 숙려합니까? 유유상종이 아니면
그냥 따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제가 항상 저의 인생의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